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마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의 효능과 함께 궁합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마의 주요 효능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화 건강 개선입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질에 들어있는 성분, 뮤신을 아시나요? 이 뮤신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마를 드시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마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알로에보다 4배, 포도보다 6배나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는 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관절 건강입니다. 마는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요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마가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마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증진입니다. 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덕분에 마를 먹으면 오래 배부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가 유익한 식품이 될 수 있죠.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마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당뇨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이처럼 마는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부작용은 위장 문제입니다. 마가 소화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 반응입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질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를 손질할 때는 장갑을 끼고 조심해서 다루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신장 결석 위험입니다. 마를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마에 포함된 수산염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성분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체온 상승입니다. 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열감이 느껴지거나 울렁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마와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는 우유와 요구르트입니다. 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건강에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는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마를 갈아서 마주스로 만들어 우유나 요구르트와 섞어 마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음료가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닭고기가 있는데요. 닭볶음탕에 감자 대신 마를 넣어보시면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마의 영양소와 닭고기의 단백질이 만나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죠. 또 삶은 닭 가슴살과 마를 주재료로 한 샐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아몬드 밀크와 마도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아몬드 밀크는 유당이 없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대체 음료예요. 그래서 마와 함께 섭취하면 위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또 하나는 꿀입니다. 마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마의 영양소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이 마의 살짝 아린 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와 함께 먹으면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우유인데요. 마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신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우유와 마를 함께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또 고지방 음식도 주의하셔야 해요. 마는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지만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마의 식이섬유가 고지방 음식과 결합하면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특히 단 과일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의 성분이 과일의 당분과 결합하면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도 알아봐야겠죠? 사과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사과에는 펙틴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마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답니다. 또 단감도 좋은데요. 단감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단감과 마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도 빼놓을 수 없죠. 석류는 피부 미용에 좋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와 석류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히 섭취하고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를 건강하게 즐겨보시길 바라요. 다음으로 영양가 높은 마를 활용한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마는 위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오늘은 마를 가지고 마전, 마볶음, 그리고 마튀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한 레시피이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요리는 마전, 즉 마 부침개입니다. 마전은 마를 부침개처럼 부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예요.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마 1개, 부침가루 1컵, 그리고 물과 소금 약간입니다. 이제 조리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마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줍니다. 마는 점액질이 많아서 미끄럽기 때문에 손질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 다음 부침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반죽은 너무 되직하지 않게 주르륵 흐를 정도로 묽게 섞어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를 반죽에 묻혀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부침개가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마전은 마의 부드러움과 바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간식이에요. 마전은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요리로 특히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 속이 편안해지는 요리랍니다. 두 번째 요리는 마 볶음입니다. 마를 살짝 볶아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요리도 정말 간단해요. 필요한 재료는 마 1개, 다진 마늘 1큰술, 올리브 오일 2큰술, 그리고 소금과 후추입니다. 그럼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를 얇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향을 내줍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썰어둔 마를 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돼요. 마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볶음은 마늘 향이 더해져 더욱 맛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도 좋은 요리예요. 마에 살짝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죠. 마볶음은 메인 요리의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단독으로 간단한 요리로 즐기기에도 아주 좋아요. 마지막 3번째 요리는 마튀김입니다. 마튀김은 바삭한 식감과 함께 마의 담백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요리예요. 이번 요리에서 필요한 재료는 마 1개, 밀가루 1컵, 소금, 후추 약간,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그럼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는 약간 두툼하게 썰어주는 것이 튀겼을 때 더욱 식감이 좋답니다. 그런 다음 밀가루에 소금과 후추를 섞어서 마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두르고 마를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기름이 충분히 달궈졌을 때 마를 넣어야 바삭하게 튀길 수 있어요. 마가 노릇하게 바삭하게 튀겨지면 완성입니다. 마튀김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요리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마의 독특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튀김은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마의 고소한 맛을 더욱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마를 활용한 3가지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는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식재료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마전, 마볶음, 마튀김 모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마의 건강한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는 위와 장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를 어떻게 섭취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마를 건강하게 먹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마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생마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를 생으로 먹는 것은 가장 신선하게 마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껍질을 벗긴 후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깔끔하게 제거한 뒤 얇게 썰어 바로 드시면 마 특유의 아삭함과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있는데요. 생마를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 마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마의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마주스는 위를 부드럽게 해주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 가루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생마를 햇볕에 말려 곱게 가루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나 죽에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 물과 함께 마가루를 간편하게 섭취하면 빠르고 손쉽게 마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가루로 섭취할 때는 1회 섭취량을 약 10지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는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마를 드실 때는 몸의 반응을 확인하고 천천히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의 잘못된 섭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은 익혀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익히게 되면 마의 뮤신 성분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익힌 마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 익히기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는 소화에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마를 섭취하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꼭 주의해서 적당량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관 방법에 대한 부주의입니다. 마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할 수 있는데요. 흙이 묻은 상태로 보관하면 흙 속에 있는 균이 마를 썩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를 보관하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처가 난 마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보관하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보관할 때는 이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네 번째로 마주스의 과다 섭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주스는 농축된 형태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마주스를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의 올바른 보관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 보관입니다. 마를 보관하기 전에 꼭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금방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약 20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를 물에 담가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일마다 물을 교체해 주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 보관입니다. 마를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인데요. 먼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시면 약 1개월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특히 장기 보관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마는 서늘하고 빛이 없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면 마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톱밥에 넣어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면 약 2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마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하고 보관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를 드실 때는 적정량을 지키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